네, 안녕하세요. K부자입니다. 시청하시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몇 가지 기사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이 보실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제 밴쿠버 광역시의 광역시 주택시장이 다시 이제 셀러, 파는 사람 중심으로 이제 마켓이 흘러간다. 뭐 이게 거예요. 이제 수요는 많은데 1월달 부동산 시장이 강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암울한 주택 시장이었었는데, 그래서 이런 게 좀 유지되지 않을까 막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많은 리포트에서 이미 2024년에 최소한 이제 초반에는 강보합, 이후에는 이제 부동산이 상승할 거다 얘기를 많이 나왔었어요. 이미 사실은 그런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었고, 반면에 한편에서는 경제 침체가 지금 다가오기 때문에 좀 쉽지 않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어요. 뭐 누가 맞을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근데 어쨌든 지금 수요는 많은데 매물이 부족하다. 제가 기사를 찾다가 지금 깜빡했는데 지금 렌트비가 꾸준히 상승했어요. 지금 물론 방 두 개짜리, 세 개짜리 떨어진 것도 있는데 방 한 개짜리는 그 사이에도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을 했거든요. 이제 렌트비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집을 사는 수요가 집을 못 사니까 너무 비싸잖아요. 그죠? 너무 비싸고 모기지도 여전히 뭐 5.5% 후반대면 너무 비싸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집을 못 사는 그런 수요가 그냥 렌트 시장으로 흘러들 여기 전세가 없으니까, 그죠? 렌트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또 인구는 또 늘어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기 수요가 이제 점점 저는 대기 수요가 점점 커진다고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그래서 수요는 많은데 매물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네, 뭐 자세한 내용은 이미 뭐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광역뱅크 부동산 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그래서 일단은 12월 이후에 관망세가 짙었는데 1월 달에 이게 벌써 판매 수치가 이렇게 강력하게 나왔다고 믿기 어렵다. 앞으로 주택 재고 부족으로 구매자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며 다시 판매자 영역으로 기울 수 있다. 여기서 보면은 여기 여기 무슨 수치라 그러죠? 그거를 sales to active listing ratio 보면은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17.2%가 나왔는데, 이게 12% 이하면은 바이러스 마켓이 되고 20% 이상이면 뭐 셀러스 마켓으로 전환된다고 하는데, 이게 이미 20에 가까운 17.2%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20에 넘어가면 셀러스 마켓 된다고 표현하는데, 그때 되면 대부분 주택 가격이 상승한 게 이제 그동안 수치로 나와 있으니까 저게 된다고 하는데요. 근데 잔독 주택의 가격이 그냥 평균 가격이 뭐 작년보다 30% 판매량이 증가했대요. 그 평균 가격이 1.9 밀리언, 거의 2 밀리언에 가까워졌고요. 타운홈 같은 경우에 이제 이거는 메트로 밴쿠버입니다. 이제 서리랑 랭리 쪽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프레이저강 그 이 북쪽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타운홈 같은 경우에도 평균 가격이 뭐 106만 달러가 몇 밀리언이 넘습니다. 이것도 너무 엄청나게 비싼 가격이에요. 그죠? 근데 타운홈 같은 경우 작년에 비해서 판매량이 82.7%가 폭증을 했대요. 이거는 단독주택도 거의 30% 가까이 증가한 것도 좀 놀라운 일인데, 타운홈이 82.7%가 폭증을 했고, 당연히 이렇게 되면은 판매량이 당연히 뭐 늘어났고, 그러면 가격도 많이 오르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래서 타운홈이 이제 1 밀리언이 넘어서기 시작을 했고요. 아파트 콘도 가격도 작년에 비해서 30.6%가 증가를 했고, 기준 가격이 75만 불. 그러니까 이거는 단독주택이 거의 지금 2 밀리언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도저히 살 수 없는, 사고 싶은데 저처럼 싱글하우스를 너무 사고 싶은데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타운홈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됐는데, 타운홈도 너무 비싸니까, 그죠? 와, 이거 너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콘도로 넘어가도 콘도도 거의 75만 불, 80만 불에 다가오고 있다. 너무 심하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어제 나온, 이게 며칠 전에 나온 기사예요. 그 반면에 또 고금리를 못 버티고 캐나다 기업이 파산이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41.4%.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이런 경제 전문가는 아니니까 이런 기사를 보면은 세상에 캐나다 기업들이 파산을 하고, 이게 CBA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팬데믹 때 빌려준 돈이 있는데 이걸 몇 년 동안 유예해서 갚지 말라고. 근데 이거를 이제 만기 됐을 때 이걸 더 이상 정부에서 봐주지 않고 갚게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산이 증가를 했어. 그러면은 당연히 실업자가 많이 늘어나겠네. 경기 침체가 진짜 온다 그러더니, 그리고 어제 뉴스가 났는데 CTV에서도 많은, CTV가 이제 벨 미디어 소속이잖아요. 그래서 뭐 4천 명인가 5천 명인가 이제 레이오프 시작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수익이 안 좋아진 거죠. 벨 미디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인터넷 그런 미디어 회사들은 돈을 잘 버는 회사들인데 거기서도 레이오프를 한다는 거 보니까 경기 침체가 진짜 오긴 오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경기 파산이 급증하면 당연히 실업률이 늘어나겠지. 그러면 참 경기가 진짜 안 좋아질 수도 있겠구나. 물론 그리고 소비자 파산 건수가 늘어난 데가 마니토바주, BC주, 온타리오주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죠? 근데 오늘 뉴스에 나왔어요. 일자리가 또 3만 7천 개가 추가됐다고 합니다. 실업률이 1년 만에 처음으로 또 하락을 했어요. 임금 상승은 여전하고 그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가 서두르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금리가 이제 동결, 우리 저번에 방송 한번 찍었는데 전 동결 3번 얘기했는데 어쨌든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금리 인하가 안 될 수도 있다. 이 사람들이 주택을 갑자기 막 사기 시작하는 것도 올해부터는 금리가 떨어질 것 같은데 이때 변동금리로 집을 사놓으면 변동이 픽스드보다 고정금리보다 비쌌어요. 근데 어쨌든 1년만 버티면 떨어지지 않을까 했지만 실업률은 깜짝 하락이 나오면서 금리가 생각보다 안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게 오늘 또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웃기죠. 며칠 전에는 이 파산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 그래서 경기 침체가 진짜 오나 그랬는데 실제로는 실업률이 떨어지면서 경기가 생각보다 강하다. 제가 찾지는 않았지만 며칠 전에 본 또 리포트에서는 그 GDP 성장률하고 그리고 리테일 세일이 늘어났어요 또. 그래서 이게 경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이 주택을 사는 사람도 경기가 나름대로 살만하니까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또. 그죠? 금리가 굉장히 여전히 강한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래서 참 경기 이게 어떻게 예측하기는 참 쉽지가 않다. 그래서 늘 생각하는 건 저는 이제 뭐 잘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냥 자기가 준비되면 사고 자기가 예비되면 사는 게 이제 정답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물론 거기서도 앞으로 정말 확 나는 100% 경기가 하락할 거고 경기 부동산 침체가 올 거기 때문에 나는 사지 않고 버티고 하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하면 되는 거죠.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죠? 자, 요 다른 기사 어제 또 나온 기사 어제 나온 기사네요. 그죠? 자, 퇴거 위기 임대주택 세입자 보금자리를 지킨다. 자, BC 정부가 코키틀람 협동조합 임대주택을 매입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여기 290세대가 있는데 이게 뭐 제가 기사 읽어보니까 여기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팔릴 위기에 있었대요. 이제 제가 딱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는데 딱 봤을 때 그 왜 팔렸다고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 어쨌든 부동산 투자회사가 그쵸 여기를 임대하게 되면 재개발 명목으로 세입자들 쫓아낼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두 조합주택은 2022년 10월 토지 임대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임대료가 체납되었대요. 임대료가 체납됐다. 왜 체납됐을까? 그죠? 어쨌든 근데 여기는 제가 사진을 딱 보고 느낀 건 와 세상에 이게 저층 콘도 정말 오래된 콘도인데 요 사이에 있는 이 잔디밭을 봤을 때 여기는 정말 대박이다. 재개발하면 여긴 대박이겠다. 근데 여기 아마 여기 소유하고 있는 어떤 임대주택 뭐 코업이었나요? 아마 돈을 좀 많이 벌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요런데 재개발되면 참 좋을 수도 있겠다. 근데 뭐 여기 209세대인가요? 사는 사람들이 이제 290세대가 주거권이 보호가 안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BC 정부에서 요걸 사줘서 집도 고쳐주고 그리고 계속 임대할 수 있게끔 주거권을 보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BC주에서는 저소득 세입자에게 무이자 대출을 추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BC 임대은행에서 1,100만 달러를 추가 투입해서 임대료를 못 내는 세입자 2만 명에게 혜택을 주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읽어보니까 무조건 주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돈이 좀 부족한데 처음에 이제 시큐리티 디파짓을 내잖아요. 그 임대료의 이제 절반 정도를 내잖아요. 그리고 당장 자기가 뭐 사건 사고가 생겼을 때 그런 걸 이제 대출을 받아서 무이자로 대출을 받아서 차차 갚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죠? 물론 이거는 당연히 텍스가 들어갑니다. 텍스가 들어가서
저는 근데 이게 이런 게 결국은 제가 이게 이런 건 되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또 한편으로 걱정이 되는 게 이게 결국은 임대주택이나 이런 저소득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인데 이런 정책들이 결국은 정부 지출을 이제 추가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정부 지출은 당연히 텍스로 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BC 정부도 그렇고 캐나다 정부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정부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에 는 채권들이 굉장히 안정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처가 되는 거죠. 부자들한테는 당연히 채권을 발행해서 그 채권으로 이제 저렇게 좀 힘든 분들에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정부 지출을 늘린다는 건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결국 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좋은 그런 어떤 복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고 이런 게 결국 집값 상승으로 또 결국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임대주택이나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정책들이 집값을 결국은 또 밀어 올리게 되고 결국 이런 사람들은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환경이 된다면 그죠? 이것들이 과연 정말로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인가? 궁극적으로 봤을 때 그죠? 이게 우리 자본주의의 역사를 알다 보면 이게 이런 의문이 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 이걸 잘못했다 막아야 된다.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못 하죠. 이런 고리는 자본주의가 있는 한 계속 돌아가는 고리니까 그죠? 결국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자산을 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작은 자산이 여기가 안 되면 여기 어디죠? 여기 아까 뉴스 나왔었는데 집값 비싸서 캘거리로 가서 집을 산다 이런 기사 있었어요. 그러니까 꼭 밴쿠버 아니더라도 그죠? 뭐 살 수가 있다면 캘거리 집을 사고 뭐 또 리자이너에 집을 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찾아서 이제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 방어를 해야 된다는 거는 우리 개인들한테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제가 요즘에 또 딴 생각하다가 이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생각이 난 건데 결국은 집값은 또 집값이 오른다. 결국은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이거는 뭐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막으려면 이런 인플레이션을 막아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을 막으려면 저렇게 이제 그 정부 지출이나 이거 막아야 돼요. 대출 자체를 좀 막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당연히 정부 지출은 늘어나고 또 대출은 늘어나고 있고 그죠? 그래서 개인들도 각자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어제 또 제가 이 생각이 깊어졌던 게 어제 이제 그 은퇴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생각해보면 은퇴에 관련 얘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은 좀 하자 생각은 들었어요. 저도 이제 10년 내에 무조건 강제 은퇴를 할 것 같아요. 저도 생각에는. 그러다 보니까 내 밥그릇, 소위 말하는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정부에 당연히 이제 연금을 의존해도 되겠지만 부족하죠. 그죠? 인플레이션 너무너무 세요. 오늘 여기 보면은 제목 보시면 캐나다 고령층 재정위기 100만 어제 얘기했지만 90만 달러를 갖고도 9억을 갖고도 은퇴하기 쉽지 않아요. 물론 자기 집 갖고 있으면 너무 쉬운 얘기인데 그걸로 자기 집까지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사실상 부족한 돈이 맞긴 맞아요. 여유롭게 안 되죠. 근데 그래도 은퇴는 가능하다 봅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래서 내 은퇴도 내가 책임지고 해야지. 물론 정부에서 주는 연금은 거기 엑스트라로 플러스로 가면 마음이 편해지니까 좋지만 내 노후는 내 밥그릇은 내가 책임지고 무조건 살아야 된다.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기사 보면서도 자본주의에 사는 한 이거 피할 수 없다는 운명이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말이 좀 두서없이 많이 나왔는데 어쨌든 잘 알아들으실 거라 믿고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오늘 남은 하루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